세상에는 유독 삶의 작은 조각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비를 맞아도 누군가는 젖은 옷에 눅눅함을 한탄하며 하루를 망쳤다고 생각할 때, 누군가는 비에 씻겨 내려간 공기의 청량함과 잎사귀에 맺힌 영롱한 물방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를 단순히 성격 차이나 타고난 낙천성이라고 치부하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최전선에서는 이를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행복은 타고난 천성이나 운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단련해낼 수 있는 일종의 심리적 근육이자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한번 굳어지면 변하지 않는 고정된 건축물이 아닙니다.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스스로를 재배열하는 놀라운 능력, 즉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뇌의 물리적 회로 자체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심리 기제는 바로 이 뇌의 능력을 자신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부정적인 사건 속에 매몰되기보다 그 너머의 의미를 포착하는 의도적 초점 맞추기의 대가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우리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과 감정의 파수꾼인 편도체 사이의 우아한 협업에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경보를 울릴 때 행복한 사람들의 전두엽은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날것의 감정에 휘둘리는 대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재해석하여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배움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 뇌의 시냅스는 행복에 이르는 길을 더 넓고 탄탄한 고속도로로 닦아나갑니다. 결국 행복이란 환경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나의 뇌를 어떤 방향으로 길들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능동적인 결과물입니다.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뇌과학적 진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의 상처나 타고난 기질이 우리를 영원히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뇌의 설계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파트 2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긍정적인 신경회로를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뇌과학적 전략과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온전한 몰입으로 나아가는 실천적인 기술들을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행의 상당 부분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기인합니다. 특히 SNS와 같은 매체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원치 않아도 끊임없이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게 되죠.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이 파괴적인 비교의 굴레를 끊어내는 아주 영리한 뇌과학적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수평적 비교를 멈추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수직적 비교에 집중합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진 오늘의 성취에 집중할 때 우리 뇌의 보상 회로는 더욱 건강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 훈련입니다. 행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습관처럼 익히는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감사는 뇌의 신경 회로를 재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 의도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쾌락 및 동기를 담당하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화학적 변화는 뇌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오며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행복한 뇌로의 신경 가소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행복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또 다른 심리적 기제는 바로 몰입 플로우의 경험입니다. 이들은 현재 이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온전한 주의력을 쏟아붓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몰입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뇌는 불필요한 잡념과 불안을 잠재우고 최적의 기능 상태를 유지합니다. 몰입은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자아를 잊고 현재에 충실하게 함으로써 뇌의 스트레스를 극적으로 낮추고 깊은 정서적 만족감을 선사하는 심리적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비교를 멈추고 몰입을 선택할 때 우리 뇌는 비로소 외부의 평가에서 자유로운 진짜 행복의 궤도에 진입합니다. 결국 긍정적인 생각을 기르는 것은 막연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향해 열려있던 주의력의 안테나를 거두어들여 내면의 감사와 몰입으로 돌릴 때 우리의 신경망은 어제보다 더 단단하고 우아한 행복의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어지는 파트 3에서는 이러한 뇌의 변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인 회복 탄력성과 우리 삶을 지탱하는 관계의 심리학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행복한 뇌를 만드는 마지막 퍼즐은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바로 회복 탄력성 레실리언스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삶의 비극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슬픔이나 고통이 닥쳤을 때 그것을 영원한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의 과정 중 하나로 수용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빠르게 낮추고 전두엽을 활성화해 평온한 상태인 항상성 호머스타시스를 되찾는 능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발달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넘어진 자리를 탓하며 머물러 있기보다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단단함은 관계의 미학으로 확장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행복을 구걸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느슨하고 건강한 연대를 선호합니다. 타인을 내 인생의 관객이나 심사위원으로 두지 않고 함께 길을 걷는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줄여주며 뇌가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느끼는 불안감을 낮추고 오히려 옥시토신과 같은 결속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친절한 친구가 되어주는 자기 자비를 실천합니다. 자신의 실수나 결점을 날카로운 칼날로 베어내는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으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북돋워줍니다. 완벽함이 아닌 성숙함을 지향하는 이 유연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우리 뇌가 가장 안정적이고 창조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결국 행복한 관계와 회복력의 핵심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장 깊은 화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이 순간에도 행복을 향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을 어딘가에 도달하면 얻게 될 보상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천성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뇌과학적 진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행복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매일의 생각과 시선으로 닦아나가는 과정의 기술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사소한 일에 감사를 느끼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일에 몰입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스스로를 따뜻하게 보듬어 줄 때 당신의 뇌세포 사이에는 행복으로 가는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40대의 중턱 혹은 그 이상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우아한 태도는 내 삶의 주도권을 타인의 평가나 외부 환경에 내어주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이 온전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단 하나뿐인 서사입니다. 뇌의 신경 가소성은 우리가 숨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언제든 지금보다 더 평온하고 긍정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은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세상을 어떤 각도로 비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타인의 기준에 맞추느라 혹은 지나간 후회와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의 마음을 빼앗기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오늘의 나를 소홀히 대하지는 않았나요? 이제는 당신의 뇌가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고요한 내면의 방을 가꾸어 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긍정의 회로를 선택할 때 당신을 둘러싼 모든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빛깔로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그리는 가장 찬란한 행복의 설계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어른들의 심리 보살 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